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온다. 아, 생각만 해도 정말 든든하죠. 네, 그렇죠. 오늘은 바로 그 월배당 회사, The Monthly Dividend Company라는 별명으로 아주 유명한 리얼티 인컴, 티커 O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수십 년간 뭐랄까 흔들림 없이 배당을 지급해온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까지 노리고 있는지 그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네, 이게 1969년부터 쌓은 명성인데 그냥 얻어진 건 아니죠. 리얼티 인컴이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배당 지급이라는 정체성을 딱 지키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변화, 특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역시 리얼티 인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당, 이거죠. 그렇죠. 수십 년 동안 매달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꾸준히 인상해 왔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2025년 상반기 조정 FFO 대비 배당 성향이 한 76% 수준이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76%라는 비율이 단순히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. 이걸 넘어서요.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재투자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그런 완충지대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수십 년간 배당을 계속 늘려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비결 중 하나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, 특히 은퇴 후에 꾸준한 수입을 원하는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근데 안정성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. 성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순임대 리츠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. 맞습니다. 순임대 리츠라는 게 이제 임차인이 재산세나 보험료, 유지 보수비 같은 부동산 운용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이라서요.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예측이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죠.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보유 부동산이 무려 15,600여 개. 어마어마합니다. 와, 15,600개요? 네, 포트폴리오의 약 80%가 여전히 소매 부동산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 투자도 늘리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다변화 노력도 보이고 있어요. 야, 15,000개가 넘는 부동산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. 그 인수 전략도 좀 흥미롭다고 들었어요. 네,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구사합니다. 검토한 거래 중에서 실제 성사되는 비율은 4%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고르는데요. 근데 역설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울 때,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오히려 위기 때? 네, 코로나19 팬데믹 직후가 딱 좋은 예시입니다.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죠. 안정성과 성장 전략, 이걸 뒷받침하려면 결국 재무 상태가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?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. 2025년 2분기 조정 FFO,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. 이게 전년 대비 3% 성장했고요. 연간 가이던스도 주당 4.22달러에서 4.25달러로 올렸습니다. 오, 올렸군요. 네, 상향 조정한 거죠. 그리고 올해 인수 목표액도 50억 달러로 높였는데 이게 시가총액의 9%가 넘는 상당한 규모거든요.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와, 50억 달러 인수 목표라니 이것도 대단하네요. 그런데 자꾸 미래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. 그건 뭔가요? 네,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적입니다. 요즘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 AI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수십 년간 가장 유망한 부동산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. 만약에 리얼티 인컴이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또 확장한다면 단순히 안정적인 월배당주, 이 이미지를 넘어서는 거죠. 아, 성장주로서의 가치? 그렇죠. 성장주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뭐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분석도 좀 있던데요. 글쎄요. 현재 주가는 조정 FFO 기준으로 보면 약 13.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경쟁사인 NNIRT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리얼티 인컴의 오랜 안정성이나 또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같은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거나 혹은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
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적정가치 추정치가 약 64달러 정도인데요. 현재 주가가 한 59달러 근처니까 이것보다는 낮아서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죠.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.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. 물론입니다. 여전히 높은 소매부동산 비중, 아까 80%라고 말씀드렸죠. 이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기대를 모으는 이 데이터 센터 진출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혹은 성과가 좀 미흡할 경우에 성장 동력을 잃고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. 오랜 기간 검증된 안정성을 높이 사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최근 수익률이 다소 부진했던 점이나 데이터 센터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죠. 과거의 MPW 사례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이나 과도한 기대는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. 네, 정리해보면 리얼티 인컴은 수십 년간 증명된 안정적인 월배당이라는 아주 강력한 매력과 함께 데이터 센터 진출이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배당 증가를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해 보이고 현재 주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이네요. 네, 그 점이 핵심이죠. 결국 리얼티 인컴의 다음 챕터는 뭐랄까 데이터 센터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장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월배당 회사라는 그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까?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 나갈지,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호들을 통해서 그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,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